스마트폰 영상 편집 시연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키네마스터라고 하는 어플을 깔고 실행을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맨 위에 보면 새로 만들기와 프로젝트 받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처음부터 이제 편집을 시작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고, 오른쪽에 프로젝트 받기는 키네마스터에서 최근에 제공해주는 기능인데 어느 정도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컨텐츠에 맞게 조금 소스를 변화를 주어서 이제 편집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것도 이따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칸을 보면은 내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내가 편집을 할 때마다 이 프로젝트가 하나씩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강의 컨텐츠를 만들면 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겠죠. 그리고 내가 오늘 편집을 하다가 내일 이어서 다시 편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집했던 모든 프로젝트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에셋 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 키네마스터 어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영상을 편집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그런 디자인적인 소스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것이에요. 그러면 바로 편집 실전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가장 처음 편집을 시작할 때에는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새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가장 먼저 화면 뷰를 선택하는 것이 나옵니다. 16대 9가 있고 9대 16이 있고 1대 1이 있고 4대 3이 있고 3대 4가 있고 4대 5가 있고 2.35대 1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그런 화면 비율이죠. 그래서 맨 처음 선택된 이 16대 9 화면 비율을 그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보면 다음이라고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키네마스터 어플의 기본 화면 구성을 보시게 됩니다. 일단은 이 기본 화면의 구성 요소를 살펴봐야 우리가 편집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잘 편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본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세 등분으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왼쪽 위를 보면은 모니터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편집한 것을 재생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모니터죠.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흔히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르기, 붙이기, 순서 바꾸기, 효과 걸기를 다 이 타임라인 안에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집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니터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있는 것이 바로 효과 창입니다. 그래서 이 원통 안에 모든 효과들이 다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넣고 스티커를 넣고 합성을 하고 영상 소스를 불러오고 더빙을 하고 그 모든 기능들이 다 이 오른쪽 화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놓치기 쉬운 중요한 도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타임라인에 보면은 이제 빨간 바늘선 하나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것을 흔히 플레이 헤드 혹은 재생 헤드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곳이 또 모니터에 재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컷 편집을 할 때 자르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음악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녹음을 한다든지 효과를 넣을 때에도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빨간 바늘선의 위치를 언제나 잘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편집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촬영한 소스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영상 소스를 불러오는 방법은 오른쪽 원 모양의 효과창에서 소스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디어라고 하는 항목만 활성화가 되어 있죠.
해서 미디어를 누르면 내가 영상 소스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면이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폰이랑 조금 구성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아이폰 유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제 비디오 카테고리와 사진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비디오 카테고리에서 자신이 찍은 영상을 불러오면 될 것이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좀 여러 개의 폴더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카메라 폴더에 들어가면 아마도 여러분이 촬영한 그 영상 소스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촬영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촬영을 했다고 전제하에서 그것을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이 찍은 영상 소스를 찾아서 손으로 터치만 하면 그것이 타임라인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으로 불러와야 이제 편집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 불러왔으면 이제 오른쪽 위에 X 표시나 체크 표시로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체크 표시로 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X 표시로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체크 표시를 누르고 나가면 이렇게 다시 기본 편집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까와 다른 점은 이제 내가 불러온 강의 영상 소스가 이제 불러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바로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플레이헤드, 이 빨간 바늘선이 위치한 지점이 모니터에서 상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임라인의 영상 소스를 좌우로 움직이면서 편집할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른쪽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쭉 재생을 하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편집할지 편집할 지점을 살펴보시고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편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건 이제 컷 편집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컷 편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더듬거린다든지 그런 부분을 잘라내야 되겠죠. 그래서 재생을 하다가 내가 중간 부분에 말실수한 부분이 5초 정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컷 편집을 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내가 잘라내고 싶은 부분의 첫 지점에 이 빨간색 플레이 헤드를 올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자르고 싶은 첫 지점에 플레이 헤드를 위치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임라인에 영상 소스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오른쪽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는 원 모양의 효과창이었는데 영상 소스를 터치하는 순간 이 영상 소스를 어떻게 편집할지에 대한 그 목록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까 기본 화면으로 봤을 때에는 미디어, 레이어, 녹음, 오디오 효과의 어떤 큰 카테고리를 보여준다면 영상 소스를 클릭했을 때에는 영상 소스 편집에 대한 내용만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죠. 컷 편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가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위를 누르면 크게 4개의 항목이 또 뜹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왼쪽을 트림한다. 트림한다는 것은 지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오른쪽을 지운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이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분할한다. 해서 지워지진 않고 그냥 나뉜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 플레이 헤드를 기준으로 이제 정지 화면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프레임이 몇 초간 이제 지속이 되는 그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실수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세 번째 플레이 헤드에서 분할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이렇게 아까 하나의 클립으로 되어 있던 것이 2개의 클립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워지진 않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삭제하고 싶은 지점의 끝 지점에 이번에는 빨간 플레이 헤드를 놓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플레이 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분할했던 지점에서 지금 플레이 헤드가 위치한 지점, 이 가운데에 내가 실수한 부분을 이제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컷 편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내가 잘라내고 싶은 첫 지점에 플레이헤드를 두고 영상 클립을 터치하고 그리고 가위를 누르고 플레이헤드에서 분할 세 번째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플레이헤드를 내가 지우고 싶은 끝 지점에 두고 이번에는 플레이헤드의 왼쪽을 트림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어떤 중간에 한 구간이 이제 삭제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컷 편집이 끝났으면 이제 여기에 자료 화면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스티커 이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음악을 넣는다든지 뭐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시 전 단계로 돌아가서 전 단계로 가는 방법은 왼쪽 위에 전 단계로 가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화면이 나오죠. 그 중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SS 스토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클릭하면 첨부할 수 있는 다양한 디자인 요소가 다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맨 아래에 폰트부터 한번 다운을 받아 볼까요? 그래서 맨 아래에 T라고 써져 있는 것이 바로 폰트인데 그 중에서 한국어 카테고리에 가시면 한국어의 다양한 폰트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폰트를 누르고 오른쪽에 다운로드까지 누르시면 그 폰트를 이따가 편집할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개 원하시는 거 다운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운을 다 받으셨으면 그 위에 이미지 에셋 카테고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 활용을 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배경 이미지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상 위에 자막을 넣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기본 이미지에 자막을 넣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론 기본적으로는 까만 바탕에 흰 자막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가 좀 더 예쁘게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이미지 에셋을 활용하시면 좀 더 창의적이고 자신만의 어떤 개성이 담긴 그런 강의 컨텐츠를 또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에셋에서도 다양한 소스들을 다운받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막도 넣을 수 있지만 또 어떤 자료 화면 사진을 보여줄 때에도 이 이미지 에셋을 활용하시면 좀 더 화사한 느낌의 그런 결과물을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잘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 원하시는 디자인들을 선택하시고 역시 그래서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다운로드까지 누르시면 이 소스를 이따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키네마스터에서 샘플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주는 이미지 에셋을 백그라운드로 활용하고 그 위에 이제 사진을 얹으면 굉장히 화사한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지죠. 그리고 그 위에 보면은 비디오 에셋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크로마키 혹은 합성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또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남용하면 또 영상이 지저분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크로마키는 한번 배워두는 것은 좋기 때문에 몇 가지 소스는 한번 다운을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돈다발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트라든지 블루나 그린으로 배경이 되어 있는 소스를 다운받으시면 이따가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은 클릭 그래픽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영상에 화려한 효과를 적용하는 그런 소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시네마틱이라든지 그러면 내 영상에 시네마와 관련된 그런 디자인을 적용시켜주고 인트로 카테고리에 가면 내 강의 영상의 인트로를 또 쉽게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그 외에도 뭐 모던 심플, 프로모션, 레트로, 로맨틱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다양한 그런 소스들을 가지고 내 영상의 효과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강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클릭 그래픽을 찾아서
적용하면 좋겠죠. 인트로 영상에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강의 영상에 어떤 챕터를 나누는 구간에 활용한다든지 그렇게 적재적소에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에셋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위에 보면은 이제 효과음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음악이 아니라 이제 효과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 영상에 자막이 등장할 때라든지 아니면 어떤 효과가 등장할 때라든지 이 효과음이 밑에 깔려 있으면 좀 더 재미있는 영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좀 더 주의 집중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다운받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나 일반이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가시면 뭐 벨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벨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막이 뜰 때 밑에다가 이 벨소리를 깔면 훨씬 더 자막에 집중할 수 있는 뭐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효과음 위에 보시면 음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겠죠.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도 키네마스터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라든지 어쿠스틱이라든지 OST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대중가요를 사용하기보다는 여기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사용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작할 때와 끝날 때 혹은 뭐 중간에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음악만 사용해도 충분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스티커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강의 영상에 좀 더 화려하고 예쁘게 좀 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소스가 모여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나 어떤 테마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원하는 걸 찾기 쉽게 이렇게 테마를 나누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랑이라든지 꾸미기라든지 기념일이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여행 레저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어떤 컨텐츠의 테마와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셔서 그것을 선택하시고 다운로드까지 누르시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면은 장면 전환 카테고리가 있죠.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진에서 사진으로 넘어갈 때 혹은 영상에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때 어떤 장면 전환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장면과 장면의 연결은 이런 효과 없이 그냥 넘어가도 큰 문제가 없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장면과 장면이 넘어갈 때 큰 효과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다양한 테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컬러를 활용해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픽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물결 모양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들을 활용하시면 이제 장면이 전환되어질 때 좀 더 화려한 그런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모든 에셋들을 다운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언제든지 추가로 다운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다운받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오른쪽 위에 보면 my라고 써져 있는 어떤 폴더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시면 내가 지금까지 다운받았던 모든 항목을 보실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다운을 받았는데 취소하고 싶은 것을 또 삭제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셔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모든 에셋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이제 왼쪽 위에 X를 누르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편집했던 프로젝트 내 프로젝트의 맨 앞에 있는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 아까 편집을 이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운받았던 그 에셋들, 소스들을 이제부터는 편집 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그러면 영상에 자막을 넣고 스티커를 넣고 어떤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오른쪽 효과창에서 미디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사진 탭에서 이미지 에셋으로 가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에셋 폴더가 가장 먼저 보이기 때문에 아마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이미지 에셋에 가시면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다양한 이미지 에셋들이 보이죠? 그 중에서 자신이 볼 때 가장 겉표지스러운 것을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핑크빛 이미지 에셋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나 X 표시로 나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빨간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자막을 넣을 때 맨 앞에부터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플레이 헤드가 이 뒤에 있으면 자막이 여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프닝 타이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플레이 헤드를 맨 앞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자막은 어떻게 넣느냐 하면 오른쪽 효과 탭에서 레이어 그리고 T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신의 강의 컨텐츠의 제목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막을 다 쓰셨으면 역시나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배경 이미지 위에 자막이 올라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자막에 박스가 하나 쳐져 있죠. 그리고 박스 오른쪽에 보시면 다양한 화살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각도 조절 혹은 크기 조절을 할 수 있는 화살표예요. 그래서 대각선 모양의 화살표를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나셨으면 오른쪽 효과창에 가시면 이제 자막과 관련된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클릭하면 영상과 관련된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타임라인에서 자막을 클릭하면 자막과 관련된 효과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효과 목록이 다르기 때문에 영상을 클릭하고 자막의 효과를 찾는다든지 자막을 클릭하고 영상과 관련된 효과를 찾는다든지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자막의 효과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타임라인에서 자막을 클릭하시고 가장 먼저는 이제 폰트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폰트는 어디 있냐면 A라고 써져 있는 대문자 A, 소문자 A라고 써져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이제 폰트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당연히 우리는 한국어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가시면 아까 우리가 다운받았던 폰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선택한 폰트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그리고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폰트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폰트를 바꿨지만 뭔가 선명하게 자막이 보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윤곽선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자막 효과창에서 좀 더 효과창을 위로 올려서 아래를 보면 T 되어 있고 이렇게 윤곽선이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이모티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의 명칭까지 써 있어요. 윤곽선이라고. 근데 안드로이드는 그 명칭은 안 써 있고 그 이모티콘만으로 그 효과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T에 이렇게 윤곽선이 되어 있는 듯한 그런 모양을 클릭하시면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적용을 활성화하시면 이제 좀 더 선명하게 자막이 변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께 역시도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하게 할 수도 있고 좀 부드럽게 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체크 표시나 아니면 전 단계를 클릭하시면 계속해서 이어서 이제 자막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난 아예 자막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AA 옆에 보시면은 흰 네모가 되어 있는 그런 아이콘이 보이죠? 그것을 클릭하시면 또 자막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효과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in 애니메이션, out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명칭은 안 써져 있고 이렇게 원이 3개 연달아 되어 있는 그런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시면
자막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페이드를 적용하시면 자막이 이렇게 서서히 뜨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타이머가 또 있죠. 그래서 그 타이머를 클릭하시면 이제 어느 속도로 페이드가 적용할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페이드인을 할 수도 있고 좀 급한 페이드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보면 뭐 오른쪽으로 밀면서 등장하는 것도 있고 왼쪽으로 밀면서 등장하는 것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등장하는 것도 있고 땅에 떨어지는 드롭 효과도 있고요. 아니면 타이핑 효과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효과를 활용해서 자막이 등장하는 것을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막 디자인이 끝났으면 오른쪽 위에 체크 표시를 누르면 되고, 나는 좀 더 디자인을 해야 된다 하면 왼쪽으로 화살표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좀 더 이어서 자막 편집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효과를 올려서 맨 밑으로 가면 이제 T에 흰 배경이 되어 있는 그런 이모티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면 뭐냐면 이제 자막에 박스를 넣는 거예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효과죠. 그래서 이 박스를 넣는 그 효과가 어디에 있는지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넣는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합성 영상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역시나 합성을 하고 싶은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두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미디어로 가셔서 이번에는 비디오 에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미디어가 아니라 레이어 미디어로 돌아가셔서 그 다음에 비디오 에셋 혹은 동영상 에셋을 선택하면 돼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비디오 에셋이고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에셋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시면 우리가 합성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 아까 다운받았던 그 에셋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소스들이 있지만 우리가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번 돈다발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또 하나의 레이어가 생기면서 거기에 이제 돈다발 영상이 얹어진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합성이 안 됐죠. 그래서 블루 스크린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박스가 쳐지면서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고 또 각도 조절도 할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효과창에 보시면은 일반 영상 효과와는 또 내용이 좀 달라요. 어떤 게 추가가 되냐면 크로마키라고 하는 효과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죠. 그래서 크로마키를 선택을 하시면 복잡한 거 건드릴 필요 없이 이제 적용만 활성화를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합성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중간에 이렇게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의 활용도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배워두면은 또 언젠가는 쓸 수가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크로마키 합성 기법을 살펴보았습니다.